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3천억, 주저하는 정책의 끝판왕, 매출의 80%가 해외 매출에서 일어나는 테크유잉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유잉은요, 이제 공부하기 앞서 오늘 날짜 2022년 7월 25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지분관계인데요. 가운데 테크유잉을 두고 그 밑에 ENC 테크놀로지가 53.6%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루테크가 49.73%, 그리고 FAS가 50%를 갖고 있고 그 외에 해외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ENC 테크놀로지를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해외 중국, 베트남 지분을 53.6%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인데요. 일단 크게 연결 재무제표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사실 테크잉 자체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연결 재무제표는 아까 보셨던 그 지분 관계에 있는 지분의 비율에 따져서 어느 정도 실적이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2천억이 넘는 시점이 17년, 그리고 20년, 21년에 전부 2천억이 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연결재무 전체의 일단 재무제표 테크잉은 매출을 봤을 때 올해 1분기는 90.3%, 그리고 작년에 87%, 그리고 84%.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의 80% 넘는 게 이 테크잉 자체 실적이고 그 외에 20% 정도 가까이 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자회사의 실적이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결 재무제표의 일단은 매출 원가가 60% 이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중에 15%가 넘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이 자체만 봤을 때 매출 원가가 59.3%, 판매비와 관리비가 16.4%. 근데 특이하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낼 거 다 내고 남는 게 10%가 넘는 게 이제 10%가 넘는 시점이 작년이라는 거죠.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14.5%, 이제 그 자체 봤을 때 16.2%. 그래서 일단은 3천억 단위의 기업치고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1분기 따졌을 때 매출액이 669억, 거기에 매출액의 이제 매출 원가가 408억,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11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42억에 당기순이익이 97억 정도 나왔고요. 그냥 테크잉 자체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이 604억에 매출 원가가 358억이었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99억 정도 들었고요. 영업이익은 146억에 당기순이익이 97억 정도 나왔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게 이 퍼센테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를 따졌을 때 이 테크잉은 반도체 검사 장비, COK, 그리고 기타, 그리고 총계 이렇게 있는데요. 전체 80%가,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는 전체의 매출의 62.3%를 차지를 하고요. 그 중에 80.4%가 수출에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계 23.8%, 그 중에 84.8%가 수출에서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 비중이 79.7%, 총 매출의 604억 중에 481억이 수출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비중을 쭉 빨간색으로 체크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눈에 시각적으로 들어오는데 전체 수출은 70% 이상의 일단은 비용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문별 매출 및 지역별 매출 봤을 때 반도체 장비 부분이 96%를 매출에 차지를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4%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비중은 국내가 21%, 그리고 17%는 중국, 대만이 36%, 그리고 베트남 10%. 그 외에 여타 저타한 이제 싱가포르, 미국 등등등에 있는 해외에 나간다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 및 재고 자산인데요. 일단 금융자산 빼기 금융부채를 했을 때 1173억 정도 일단은 금융부채가 많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20.8%를 차지를 하고 있고 현재 재고 자산은 883억 정도를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승 가치인데요. 일단 유형자산 비교를 일단은 14년 12기를 봤을 때는 이제 명확하게 없어가 13기에 있는 14년에 있는 유형자산과 그리고 올해 21기 1분기 거를 갖고 왔는데요. 유형자산의 상승 가치를 따졌을 때 9년 전에 비해 229.8%를 늘었는데요. 유독 이제 426억 정도 투자하는 이 건설 중인 자산이 900% 넘었기 때문에 꽤 높아 보이는데 그 중에 건물 가치가 806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806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010억 정도인데요. 806억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토지 가치도 479억 늘어서 123.4%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공장은 동탄 본사가 2개가 있고요. 안성공장, 아산공장 총 4개가 있는데요. 감가 다 제외하고 현재 가치는 1736억이고요.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은 아산사업장, 증축과 천안 북부, BIT 산업단지 부지에 일단은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봤을 때 13기, 즉 14년, 9년 전에랑 올해 1분기로 비교했을 때 100%의 상승, 하단에 있죠. 41.4%, 즉 58억의 무형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할 거예요. 그 중에 개발비가 27억 정도 더는 32.6% 증가, 그리고 기타의 무형자산이 26억, 상승치가 252.8%, 즉 과거에 비해 올해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늘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 1위에서 3위를 봤을 때 최근에는 1위가 마이크론입니다. 38.4%고요. 근데 1위, 2위, 3위 합친 게 53.3%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6억. 그러니까 53.3%가 매출의 53.3%를 기여를 한다는 거고요. 일단은 18기, 19년부터 마이크론이 1위였습니다. 그 위에 2위와 3위는 좀 바뀌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1위의 매출 비중이 꽤 높다. 30% 이상인데 16년대는 1위가 52.9%의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판매 제품을 보면요. 반도체 테스트용 핸들러와 크게 버닝 테스트, 그리고 부품 및 주변 장치가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용 핸들러는요. 반도체 소자를 이송, 테스트 온도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테스트 검사 결과에 대해 양품과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해 줍니다. 버닝 테스트는 버닝 챔버와 소토 공급을 시작했는데 뭐냐? 버닝 테스트는 극고온, 극저온, 가혹한 환경 테스트를 통한 제품의 수명 테스트. 10년은 쓸 수 있는데 10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높은 온도, 낮은 온도를 통해서 수명 테스트를 하고요. 챔버를 통해서 온도 제어 장치를 하고, 소토를 통해서, 이 소토는 핸더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테스트 장비의 손발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버닝 테스트는 해외 고객사 SSD 테스트 공정에 일단 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부품인 주변 장치인데 체인지 오버 키스는 COK라고 불리는데 핸더의 장비의 교체용 부품이고요. 인터페이스 보드는 핸들러와 테스트 장비의 도킹, 연결할 때 사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공정에 다 들어간다. 후공정 테스트에 다 들어간다. 웨이퍼 프로세스, 패키징 테스트, 어셈블리 다 들어가는 장비가 이만큼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는 웨이퍼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웨이퍼 한 장에 들어가고 파이널 테스트는 개별칩, 그러니까 웨이퍼를 쭉 갈라서 하나의 개별칩으로 만드는데요. 그거를 이제 파이널 테스트라고요. 웨이퍼 한 장을 하는 게 웨이퍼 테스트인데요. 개별 소자들의 정기적 직류 전압, 전류의 특성의 파라미터를 테스트를 하고 높은 온도 혹은 낮은 온도에서 테스트를 하는, 불량품 발견 시 수선을 하고요. 조립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된 불량을 선별을 하고 상온, 저온 공간에서 정기적 특성과 기능 검사, 다시 한번 고온에서 반도체 정기적 기능 검사를 하는 것을 파이널 테스트인데요. 신규 테스트 하나, 2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시스템 레벨 테스트와 SSD 테스트 공정이 자동화인데요. 비메모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레벨 테스트인데요. PCB 보드에 올려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하게 테스트를 하고요. 불량품을 추가적으로 거르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SSD 테스트 공정이 자동화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SSD 납품 후 SSD의 테스트의 중요성 부과하는데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SSD가 입고가 되면요. 24시간 돌아가고요. 고온, 즉 고열 환경에서 SSD가 정상 작동하는지 미리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2개의 신규 테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판매 제품 중에 아까처럼 핸들러와 테스트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보드, 즉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 크게 3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파라미터가 768, 이 768과 그리고 16, 그리고 192가 보이잖아요. 이 파라는 한 번에 몇 개의 칩을 운반할 수 있는 촉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는 영하 40도에서 125도까지 다양한 온도에서 극한 온도를 실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품 공정을 들어갔을 때 테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이 핸들러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보드, 즉 인터페이스 보드가 이 테스터를 연결해주는 도킹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체인지 오버 키트, 7에서 8년 정도 교체 주기가 있는 COK 라는 이 체인지 오버 키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수주 잔고와 추가 공급 계약인데요. 현재까지 수주
잔고가 591억이 있었고요. 이번에 996억, 최근에 했죠. 2023년 2월 15일까지 99억 합쳐서 691억의 수준 잔고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개발 및 특허,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비용 같은 경우 6.3%, 7.1%, 8%, 8.2%, 즉 연구개발 비용은 100억 이상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255개의 특허가 있었는데 현재는 560개로 305개의 특허가 늘었고요. 119.6% 늘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4년에 이제 전체 인원이 340명이었습니다. 이 340명 중 126명이 연구 인력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재는 630명까지 늘었고요. 여기서 253명이 연구 인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인원의 40.2%가 연구 인력이고요. 127명이 늘은 거죠. 즉 100.8%의 성장의 연구 인력이 늘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진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 거래처는 다양하게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래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소모품 및 유지 보수 비용인데요. 5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설치된 반도체 장비에서 교체용, 소모품 및 유지보수 서비스가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데요. 매출액이 분기당 200억 수준으로 안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억에서 20억 소소하게 났다가 이제부터 200억 이상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도 열심입니다. 이번에 자기 주식 친탁 계약 30억 정도. 그래서 기간은요. 2020년 6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그리고 주식 소각도 했습니다. 47만 주 정도. 그러니까 비용으로는 72억 정도의 비용에 있는 가치를 소각을 했고요. 거기에 무상증자까지 이번에 최근에 하였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꾸준하게 늘 1% 이상을 한다.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 주식 소각, 무상증자, 배당 4단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환관 행사가 2021년 2월 2일 날 있었고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신종자본증권, 조건부 자본증권, 채무증권, 기업어음증권, 당기사채 다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리스크인데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EO 리스크도 없습니다. 최근에 2022년 3월 10일 날 정정 대표이사 변경인데요. 보시면은 나윤성, 장남 각자 대표입니다. 나윤성은 대표는요, 이 고성능 비전 카메라 IES 인더스트리 일렉트릭 솔루션 이런 사업 중심으로 회사 중장기 성장을 필요한 신성장 동력 제품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위해서 갔고요. 이번에 장남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핸들러, 버닌 등 기존 사업을 책임지는 이원을 했습니다. 장남 대표 같은 경우는 기존 산업, 그리고 나윤성 대표는 신성장 동력. 그래서 나윤성 대표 같은 경우 얼굴걸 있는 주식이 꽤 많다. 장남 대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텔, TSMC, 암코, 에이스 테크놀로지 모두 다 이제 이 패키징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데요. 인텔은 패키징 등 반도체 전분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 TSMC는 5번째에서 지금 현재 6번째 패키지 공장 신설하기 결정 등등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이제 패키징 공장에 많은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시장은요. 일단은 1년에 7%씩 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투자만 할수록 핸들러나 버닝 테스트나 그리고 챔버 등등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규모가 암코가 1조, 삼성전자가 1조 9천억, 그리고 ASE가 2조 6천억, 그리고 TSMC가 3조 9천억, 인텔이 4조 5천억 정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단위로 일단은 용적률을 350에서 490% 늘려줘서 일단 평택에 삼성전자는 이제 12개에서 18개, 용인을 9개에서 12개 이 클린룸이 늘었고요. 거기에 세금 혜택 6에서 10%였는데 8에서 12% 상향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현장 인력 3,600명, 그리고 외국인 기술자 내국인 우수율 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요.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2조 200억 지원을 하고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하고 예산 1조 5천억을 투입을 하고 소부장 자립화율을 30년까지 50%까지 늘리는 엄청난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때려박아서 공장 11곳을 신설했는데 그 이유는 이 챕터 313 유지, 즉 이거는 텍사스주의 재산세 감면 정책인데요. 12월에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고요. 그리고 칩스법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즉 68조 1200억 원을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인센티브 지원에 약간의 유인책을 위해서 하는데요. 이러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의 반면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6만 명에서 1만 명을 뚝이고요. 2013년에 6만 명인데요. 쭉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재 17,000명인데요. 이거 역시 점점 빠지지 않을까, 미국이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악재는 통화선도 선물 계약인데 현재 157억 정도를 일단 손실 누객입니다. 환율 즉 1104원에서 116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이 포지션을 갈 건데 현재 환율이 1300원이잖아. 그만큼 이 이제 밴드 단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계약을 맺었을 당시가 달러가 강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손해이기 때문에 이 손해는 일단은 당기순이익이 쭉 빠지는, 영업이익 차트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보다 더 빠진 게 아무래도 이 통화선도 계약에 대한 악재이기 때문에 이 손해를 체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실 누계액이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시가총액 3,480억이고요. 퍼가 21년 당기순이익이 20.3, 22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이제 35.8이고요. 주가가 최고점 대비 현재 바닥 찍고 올라와 있는 17,950원인데요. 꾸준하게 증가하는 매출액, 수저장고 691억, 연구인력이 40.2%가 연구인력이고 560개 특허와 6% 이상의 연구개발비, 다양한 해외 거래처 증가, 스모품 및 유지보수 비용 주저하는 정책이 급하나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부상증자 배당, 지분증금 관련된 지저분한 사항이 없고요. CEO 리스크가 없고 반도체에 대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통화선도 개발 하지만 통화선도 선물 계약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한 것은 이제 요 IR 협회나 기업 리서치 센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다트를 사이트를 통해서 테크윙을 많이 이제 10년치의 자료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